그래서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협의이온과 조정이온 그리고 소송이온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협의랑 조정이랑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네. 소송은 알겠는데 협의 조정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한 4-5가지 정도의 합의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혼할지 말지, 거기에 따른 위자료라든지,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누구를 할 것인지, 안 키우는 사람은 양육비를 얼마를 줄 것인지, 이제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양 당사자가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하고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요. 이 이혼을 확인해줘라는 신청을 두 분이 꼭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나가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줍니다. 무효 숙려 기간. 네네네. 그 방송 때문에 아시죠? 그 네. 단어를. 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달,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4주,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에 나가서 그때도 또 둘이 다 나가야 돼요. 같이. 근데 중요한 건 협의이혼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했다고 해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혼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법률상 부부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그걸 받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되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조정이혼은 뭐냐면 이혼은요 법원에다가 2가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조정 기일에 나와서 조정위원이랑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서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뭐 네가 뭐 바랄폈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나와서 뭐 건설적으로 대화를 해서 요 이혼을 원만하게 좀 처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양 당사자가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이렇게 협의를 해보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조정 불성립을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조정은 이게 불성립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을 바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조정을 안 하고.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조정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소송을 걸어도 조정을 무조건 보내서 이제 갔다 와야지. 조정을 너네 먼저 한번 하고 와, 이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제 경험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정을 먼저 보내면 조정기일도 늦게 잡히고 거기서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혼 소송이 한 3년쯤 걸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 없잖아요. 대부분 변호사님 이거 언제쯤 결론이 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혼 소송을 먼저 넣고, 그러면 협의 이혼과 소송 이혼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결국 그거예요. 사유가 있으면 소송 이혼은 이혼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람을 폈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한 명이 바람을 핀 사안인데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바람 핀 사람이 바람 폈는데 나는 협의 이혼 못 하겠는데? 난 너랑 계속 살고 싶어. 뭐 이래 버리면 이제 미칠 노릇이잖아요. 이러면 협의 이혼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 이혼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 이혼을 걸어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소송 이혼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고 서로의 뭐 치부를 드러내고 뭐 저 사람이 밉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재산 분할은 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협의 이혼 단계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협의 이혼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까주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이 어떤 치열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협의 이혼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실례로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상담을 오셨는데 이미 협의혼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와이프한테 뭐 한 5억인가를 주기로 이미 말을 던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재산이 한 어느 정도 지금 읽어놓으셨냐 그랬더니 한 50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억을 줘도 되는데 와이프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10억밖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의뢰인을 도와줘야 되니까 나쁜 놈이긴 한데 의뢰인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시면 처음부터 5억을 준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10억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협의혼 단계에서 끝내셔야 된다.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의 재산이 다 까발려지니까 그래서 결국 그분은 소송까지 안 갔어요. 네.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협의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편의 재산을 뭐 자기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자체가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 이혼 같은 경우는요, 재산 명시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좌 통합 정보 뭐 이런 걸 들어간 데가 있어요. 클릭하면 제 계좌가 다 나와요. 보험은 뭐가 있고 주식은 뭘 갖고 있으며 부동산은 뭘 가지고 있고 이거를요 다 캡처해서 내야 됩니다. 만약에 폐쇄한 계좌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혼 소장이 들어간 날로부터 역산해서 3년을 정해갖고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계좌를 까자고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이혼에서는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거의 다 밝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이 그래도 돈은 잘 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재산이 어디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요 일단 무조건 확인은 해야 돼요. 깠는데 없다.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마음이 후련하겠죠. 근데 그냥 없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했어. 근데 보니까 막 외제차를 갑자기 사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정신이 뭐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이제 소송 이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